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은 인터넷의 시작과 거의 함께 했는데요. 제3의 수사기관이라고 할 만큼 꽤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의 정보력과 검색력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번엔 네티즌 수사대의 위험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참고로 화순 주차 사건은 저번에 분노 조절 못하다가 참교육 당한 사람들 편에서 다루어 뺐습니다. 첫 번째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입니다. 2015년 청주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합니다. 29세 가장이 차에 치인 것인데요. 사실 뺑소니 사건은 굉장히 흔한 일이라 뉴스에서도 처음에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이 사연이 나오고 보배드림의 이 사연을 다룬 게시글이 다시 올라오면서 사건은 크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사고가 났을 때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부인과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아이에게만큼은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라는 내용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한 것으로 임신 중인 아내의 임용고시 준비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사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안타까운 마음의 사람들은 서서히 네티즌 수사대를 꾸리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에서도 아예 크림빵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할 정도로 범인 검거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였고 총 3,500만원의 포상금까지 걸지만 목격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CCTV를 공개하는데요. CCTV를 보면 사고 장면은 없고 차량도 거의 분석이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네티즌들은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 BMW 5 시리즈일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경찰에서도 BMW 5 시리즈의 17XX 혹은 19XX로 범인을 추정하는데요. 국과수에서도 BMW, 렉서스, 제네시스, K7 중 한 종류일 것이라는 발표도 합니다. 이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전 국민이 5 시리즈를 찾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수사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종료되나 싶었지만 본인이 한 청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공무원이라고 밝히니까 여기에도 CCTV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청주시는 도로변을 찍는 CCTV를 설치했으니 그것을 확인해보라는 댓글을 쓰게 되었고 그 CCTV를 즉시 분석한 경찰은 윈스톰 차량이 범인이라고 발표합니다. 심지어 보배드림에는 크림빵 용의자가 본인의 사무실에서 부품을 사갔다는 글까지 남기는데요. 가해자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가 부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자수합니다. 그리고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루를 치고 간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정비업소에서 차량 부품을 직접 구매하고 부모 집에서 직접 수리하는 등의 범행 은폐 의심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 초기에 현장에서 윈스톰 안개 등 파편을 발견했었지만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국 재판에 들어갔는데 범인은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에서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렇게 음주운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으며 뺑소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참 이상한 법인데요.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인은 감사의 글을 남기고는 서원대의 교직원으로 채용됩니다. 다음은 빨래니 사건입니다. 2018년 충북의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캠리를 몰고 아이들과 귀가하던 중 갑자기 앞에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레니게이드 차가 끼어들자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레니게이드 차주는 차에서 내려서는 캠리 여성에게 어마어마한 욕설을 퍼붓는데요.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보실 분은 원본 영상을 보세요. 캠리 차주의 남편이 해당 불박 영상을 보배드림에 올리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지만 형사조정날에 피의자는 오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분노한 유저들은 해당 레니게이드를 찾아 나섰는데요. 사실 빨간 레니게이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쉽게 해당 차량을 찾아냅니다. 그 차량의 주인에게 회원들은 전화 테러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지만 알고 보니 해당 차량은 그 가해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결국 해당 차량을 찾았다는 분은 사과글을 올렸고 다시 추격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차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빨간 레니게이드 사진이 올라옵니다. 보배 회원들은 차 바로 앞에 상황실을 만들고 해당 차량을 감시하기까지 하는데요. 차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회원들은 계속 감시를 합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먹을거리를 보내주는 등의 지원을 해줘서 남는 음식들은 근처 소방서에 기부까지 합니다.
심지어 한 여성 회원은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 캠핑장을 후원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차주에게 카톡을 보냈지만 차주는 캡처를 했다며 신고한다는 반응만 보일 뿐 나타나지는 않았고, 회원들은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계속 감시합니다. 그리고 메모지 스티커를 통해 운전 똑바로 하라는 경고만 계속 날렸는데요. 거의 관광지화가 되어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끝까지 차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차는 결국 견인되어 면사무소에 가게 되었고 나중엔 앞타이어에 바람까지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상황실은 철수하였지만 이후로 지역의 사람들은 해당 차량을 감시하며 불법 주차를 하거나 신호를 어기기만 하여도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 등의 꾸준한 행동을 벌였고, 결국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차주는 사과문을 올립니다. 하지만 해당 피해자에게 직접 한 사과가 아닌 그저 면피용 사과문으로 보이는 글에 지금도 지역 사람들은 해당 차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얼마 전엔 삼계탕 집에서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닭갈비 사건입니다. 작년 봄에 강원도에서 발생했던 큰 불 기억하시나요?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엄청난 불이었고 민가와 시내까지 화재가 번져서 정말 위험했었는데요. 그래도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의 노력 끝에 21시간 만에 진화를 합니다. 이때의 소방관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화재가 진압된 후 해남 소방서 페이스북에 몇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옵니다. 화재 진화를 위해 멀리 강원도까지 와서 고생하셨다며 감사의 손편지와 춘천 닭갈비를 보내주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닭갈비집 상호가 없다는 글도 남겼는데 철저하게 익명으로 소방서에 닭갈비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움은 주고 싶지만 식당이 알려지고 싶지는 않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닭갈비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닭갈비집이 어디요? 하는 의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겼지만 어떤 집인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한 네티즌이 소방서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원본 사진을 다운한 뒤에 게시물을 확대한 후에 비슷한 단어를 유추 검색하여 춘천 명기푸드, 춘천 명가푸드, 춘천 영가푸드, 춘천 명가푸드 등의 후보군을 추린 후 운송장 역시도 포토샵을 활용하여 확대 후 택배 번호를 획득하여 결국에는 해당 업체의 택배 운송 정보까지 취득합니다. 결국엔 춘천 명가푸드임이 밝혀지고 이 가게는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 방법 및 후기 등을 남기면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춘천 명가푸드 대표는 본인은 이렇게 주목받을 사람이 못 된다며 그저 성의 표시한 것일 뿐인데 너무 미화가 됐다며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만들어줘야겠다며 벼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참 훈훈한 사건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만 많아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